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김과외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영어 강사를 맡게 된 이명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간단하게 어떤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시범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시작은 이제 우리가 있어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장의 형식이라든지 단어의 품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을 좀 가르치는 데 있어서 조금 말을 좀 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형식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형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학생들 혹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역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 형식이 무엇인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이런 부분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암기만 하려고 하지 이 형식이 정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선 형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순서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 말을 할 때는 뱀이 나를 물었다 혹은 나는 뱀에게 물렸다. 이렇게 한국어에서는 뱀이 나를 물었다 혹은 나를 뱀이 물었다 이런 것처럼 이 문장의 순서를 뒤에를 놓던 앞에를 놓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는 국어에 있어서의 조사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조사들이 이러한 결정을 하는데 반면 영어에서의 문장 형식은 항상 주어 동사로 문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이거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면 지금 이 문장에서 보면 아까 한글로 공부를 할 때 뱀이 나를 물었다는 맞았고 나를 뱀이 물었다 이렇게 해도 문장이 맞는 문장입니다. 근데 영어에서 snake bites me 하면 snake 뱀이 나를 물었다 이 문장은 되지만 I bite 아이고 I bite snake라고 하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영어는 문장을 만드는 순서와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건데 1형식, 1형식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1형식은 뭐냐? 우리가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어 그리고 동사 이런 방식으로 순서와 방법으로 문장을 만드는 게 영어의 규칙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라는 게 나왔고 이제 동사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다음 두 번째로 공부해야 될 부분은 단어의 품사입니다. 단어의 품사. 그럼 우리가 단어의 품사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단어의 품사가 무엇이냐? 품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단어의 품사에 대해서도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이제 팔품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암기를 하고 있을 뿐 이 품사가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품사라는 거는 같은 성질의 단어끼리의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성질의 단어끼리의 분류,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형식에 대해서 1형식 문장의 형식이 있어서 이 단어의 품사를 끼워 넣어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영어의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형식, 1형식에 있는 문장에서 주어라는 문장의 어떤 형식이 있는데 이 주어 자리에 이 단어의 품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단어의 품사, 주어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의 품사가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주어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의 품사는 명사와 대명사가 존재합니다. 아마 여기서 뭐지 명사가 무엇인지 대명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도 있지만 우선은 명사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사람이든 사물 혹은 동물들을 지칭하는 모든 것을 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명사는 무엇이냐? 대명사는 앞에 나와 있던 사람, 사물, 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명사를 의미합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 대명사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명사는 좀 더 폭넓게 들어가면 인칭 대명사 그리고 지칭 대명사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인칭 대명사가 뭔지 좀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선 인칭 대명사를 하면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국어를 배울 때 아마 소설이나 이런 부분을 나가게 되면 뭐 1인칭 주인공 시점 혹은 2인칭 주인공 시점 3인칭 뭐 관찰자 시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인칭 대명사는 영어에서도 똑같이 1인칭, 2인칭, 3인칭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장과 어떤 문장의 형식과 단어의 품사도 존재하지만 영어에서는 수일치라는 단수 복수 즉 어떤 이 수 개념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1인칭에는 단수와 복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단수는 뭐냐? 단수는 하나를 의미하고 하나 혹은 한 개를 의미하고 복수는 뭐냐? 복수는 두 개 이상 혹은 두 명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1인칭의 단수는 무엇이냐? I. 그리고 복수는 무엇이냐? We. 2인칭의 단수 복수는 무엇이냐? You. 2인칭의 복수도 you입니다. 3인칭의 단수 복수가 무엇이냐? 단수에는 he, she, it이 있고 복수에는 they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한 이 인칭 대명사 1인칭부터 3인칭까지 이 모든 것들은 이 문장의 형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어, 이 주어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칭 대명사도 있는데요. 지칭 대명사는 뭐냐?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할 때 가까운 것 그리고 멀리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지칭 대명사를 하는데요. 가까운 거에 있을 때는 뭐라고 하냐? this. 멀리 있는 것 that. 근데 이것마저도 단수 복수가 존재해서 이게 복수일 경우에 these. 단수일 땐 복수일 땐 these. 멀리 있는 거에 복수일 때는 those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어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이 주어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의 품사는 명사와 대명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명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면 인칭 대명사 1인칭, 2인칭, 3인칭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지칭 대명사에 있는 this, that, those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좀 더 이제 복잡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투부정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투부정사. 투부정사라는 이제 영어의 어려운 부분을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데 투부정사도 이제 이 뜻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투부정사랑 품사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서 이제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는 보통 일반적으로 품사가 뭐냐면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데 우리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이 주어, 명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는 확장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형식 그리고 이 단어의 품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다면 절대 성적이 쉽게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뭐 투부정사라든지 혹은 이제 관계대명사라든지 혹은 뭐 접속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관계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짚고 나가야지만 학생들이 점수가 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1형식을 제외하고 이제 잠시 쉬어보고 2형식, 3형식으로 다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